망막은 그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동영상에서 보시면 뒤쪽이 시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망막은 이쪽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해 안에 벽지가 둘러져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시신경이랑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신경 조직입니다. 최근에 그 신문이나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줄기세포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줄기세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우리 피부나 뼈나 손상을 받으면 스스로 다시 재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세포가 계속해서 분화를 하고 두 개로 쪼개지고 이렇게 계속 나눠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신경세포는 태어났을 때 받은 세포 수가 그대로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손상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한번 손상을 받으면 다시 절대 재생이 안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망막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뇨의 3대 합병증은 신경이 망가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콩팥이 망가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망막이 망가지는 병,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경병증과 마찬가지로 눈합병증이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뇨합병증은, 망막증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다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자, 여기 돌아다니는 것들이 다 이제 당들입니다. 혈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적혈구에 당들이 다 타닥타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적혈구의 모양이 변형되면서 혈관에서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고 다 막힙니다. 혈관이 죽게 되고, 그 죽은 혈관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 주변 조직에서 끊임없이 혈관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신호를 받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견 생각하면 이걸 이제 신생혈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신생혈관이 좋아 보이지만 신생혈관은 원래 가지고 태어났을 때 가졌던 혈관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출혈이 자주 생기는 겁니다. 당뇨가 있으면. 그것을 직접 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산동을 시켜서 눈 안을 보면요. 여기가 시신경이고요. 여기 약간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황반이라고 해서 망막의 중심부를 황반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시력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당뇨가 오래되면 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출혈들이 생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신생혈관이 생깁니다. 신생혈관이 생기기 전 단계를 보통 당뇨 단계를 10단계로 구분했을 때 한 4단계 정도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신생혈관이 생기는 순간 절반 이상 탁 넘어가게 되고, 그때부터는 언제든 눈에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치료는 신생혈관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걸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눈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제 최근에 개발된 장비고, 예전에는 사진을 찍으면 이 정도까지밖에 안 있습니다만 요새는 한 번에 눈 전체를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시신경이고요. 여기가 이제 황반이라는 부분인데, 그 중에 가장 중심부, 여기가 시력의 95% 이상을 담당하는 곳이고, 여기가 거의 100%고요. 이 주변부는 우리가 길을 갈 때 옆에서 뭐가 튀어나오면은 보이진 않지만 움찔하고 느낄 수는 있죠. 그런 정도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혈관을 이제 특수 촬영을 한 건데, 이렇게 혈관들이 잘
보존돼서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뇨 망막병증이 얼마나 흔하냐를 좀 잠깐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전체 성인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남녀가 좀 차이가 납니다만 여성은 약 12%, 남성은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에 1명 정도죠. 근데 언뜻 보면 10명에 1명이면 9은 괜찮겠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연령별 분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로 보면 물론 한 12% 정도지만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70세 이상은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의 3명 중에 1명은 당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확률이 한 10% 정도라고 안심하실 건 아니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계속 고령화 사회가 돼감에 따라서 당뇨의 유병률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합병증도 계속 늘어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집계한 망막병증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수도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늘어나죠. 그럼 망막증은 어떤 환경에서 더 잘 생기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하는 겁니다. 당뇨를 그러니까 이게 유병기간이라 그러는데요. 당뇨 진단받은 거랑 관계없이 실제 당뇨가 시작된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년 이상인 경우는 처음 진단받은 경우에 비해서 약 15배 정도 올라가고요. 당뇨 유병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50% 이상이고, 여기 보시면 20년 넘어가면 80, 90%에 달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당뇨가 있는 한. 또 하나는 혈당을 얼마나 잘 조절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당화혈색소라고 아마 당뇨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과 의사들이 많이 강조를 하는 건데요. 정상적으로는 6.5 이하여야 되는데 8이 이상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3배의 유병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당뇨 망막병증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당뇨 단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증식성이고 여기를 비증식성이라고 합니다. 이 구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지금 아직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터지고 출혈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요. 이게 더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눈의 중심부 황반이 혈관에서 새어나온 기름기와 물 등으로 인해서 붓습니다. 자, 이렇게 붓습니다. 이거를 황반 부종이라고 합니다. 당뇨 망막병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황반 부종이 시력을 떨어뜨린 주 원인이고요. 증상은 까지 일단 한번 보시고요. 뿌옇게 보이거나 색이 바래 보이거나 군데군데 얼룩이 보이는 형식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증상이 병의 초기부터 나타난다면 빨리 병원에 가시면 되겠지만 이거는 당뇨 망막병증이 말기가 될 때까지 안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면 되겠지 하시면 안 되고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병원에 오셔야 저희가 제때 치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료는 사실은 안과 의사 영역이고 좀 전문 영역이라 사실 설명드려도 잘 이해를 못하실 텐데 기본 치료 방침은 레이저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아까 정상이랑 비교해 보시면 여기 이렇게 검은색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다 이제 레이저 한 자국들이에요. 근데 보시면
가운데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빽빽하게 지금 레이저를 해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당뇨 망막병증의 시작 시점은 중심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요 주변부부터 시작하고 그 주변부에 시작된 당뇨 망막병증이 나중에 중심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 여기 레이저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가 중요하지 주변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주변부를 이렇게 레이저를 해서 절반 정도 태워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중요한 부분은 굉장히 좁은 영역인데 사실은 면적으로 보면 별로 쓰지 않는 영역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소모하는 산소나 영양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산소 요구도를 절반으로 줄이면 나머지 부분이 중심부로 더 많이 가게끔 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중심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주변부는 어느 정도 희생하는 치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사실은 이 사실 멀쩡하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이 망막을 사실은 불로 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태우는 게 사실 좀 마땅치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정 단계가 되지 않으면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보통 환자분한테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당뇨 단계를 1에서 10단계로 했을 때 4단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병의 진행이 가속화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1, 2단계 한 3단계 정도까지만 해도 이 치료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두워 보이고 좀 침침해요 라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멀쩡한 부분을 약간 태워서 희생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굳이 앞서서 미리부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병이 본격적으로 진행할 만한 그 단계에 가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자주 오셔야죠. 자주 와서 이 단계를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과 의사 아니고선 못합니다. 일반 내과 의사도 사진 보고선 판독을 잘 못합니다. 안과를 무조건 오셔야 된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중심부고 그 중에서 더 중심부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보신 분은 있겠지만 눈 안에 주사를 요새 많이 놓습니다. 이렇게 눈에 주사를 놓는 치료도 최근에 좋은 약이 개발이 돼서 하고 있고요. 예후는 어떻게 되느냐? 망막병증을 20, 30년 앓으신 분 만약 치료하지 않으면 거의 100% 다 실명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다 실명하는 병이고 우리나라 3대 실명 환자 통계를 내보면 당뇨 망막병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황반변성인데요. 이것도 망막 질환인데 이미 서양은 이 당뇨 망막병증은 2위로 내려앉았고 황반변성이 1위로 올라갔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당뇨 망막병증이 1위입니다. 황반변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당뇨의 관리가 아직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들 인식이 좋아지셔서 빨리 병원도 오시고 하셔서 심한 당뇨 망막병증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 이게 붙는 황반부종은 이 당뇨 단계랑 관계없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건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당뇨 망막병증 예후는 예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좋아졌지만 완전히 실명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게 완벽한 치료는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주로 저한테 오실 때 질문 드리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종합검진에서 당뇨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망막 검사를 해야 되나요? 언제 안과 검사를 해야 되나요? 라고 이거는 이제 안과를 오신 분이 아니라 이제 내과를 가신 분한테 보통 이제 질문하시는데 1형 당뇨랑 2형 당뇨가 다릅니다. 1형 당뇨는
먹는 약으로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무조건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당뇨고요. 2형 당뇨는 어느 정도 먹는 약으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인슐린으로 넘어가는 당뇨라고 알기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1형 당뇨랑 2형 당뇨의 첫 검사 시기가 다릅니다. 1형 당뇨는 주로 이제 젊은 사람한테 오는 당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형 당뇨는 당뇨가 시작이 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환자가 바로 병원을 찾게 되고 그때가 바로 당뇨의 시작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안과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고 진단 후에 한 5년 정도 후에 첫 검사를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지만 대부분 1형 당뇨가 아니라 2형 당뇨거든요. 2형 당뇨는 증상이 없습니다. 아주 미세한 당뇨 증상이 그나마 이제 화장실에 좀 자주 가게 된다. 최근에 좀 살이 빠졌다. 이제 뭐 물을 좀 많이 마시게 된다. 이제 그런 증상으로 가시게 되는데 실제 당뇨를 진단받은 시점보다 훨씬 전에 당뇨는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년 종합적으로 피 검사를 하고 종합 검진을 하셔서 매년 검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면 증상으로 찾아가서 당뇨를 받으시는 분들은 당뇨 진단을 받으시는 분은 실제는 5에서 7년 정도 전에 이미 당뇨가 시작된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미 당뇨 진단 시점부터 눈에도 꽤 변화가 와 있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서요. 2형 당뇨는 무조건 진단받는 시점부터 망막 검사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정상이라 하더라도요. 두 번째는 얼마나 자주 망막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이거는 당뇨 망막병증의 단계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아주 경한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오시면 되지만 이게 심해지면 저희가 매달 오시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병원에 가시게 되면 한 6개월, 한 1년 후에 오세요. 그러면 그거를 거꾸로 해석하셔서요. 아직 눈은 괜찮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2, 3개월 또는 뭐 한 4개월 또 짧게 다음 달에 한번 다시 오세요. 그러면 그만큼 내 눈의 상태가 안 좋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주 받는 질문인데 혈당만 잘 조절하면 망막에 망막증이 오지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고요.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망막병증은 당뇨 환자라면 다 생기나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죠. 20년 지나면 약 99% 이상이 1형 당뇨는 오고요. 2형 당뇨는 약 60-70%에서 망막병증이 생깁니다. 요새는 수명이 길어져서요.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 꽤 있죠. 그런 분들 당뇨 진단받고 결국은 돌아가시기 전에 망막병증은 거의 다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당만 잘 조절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나요? 대답은 아닙니다. 아무리 당 조절을 잘해도 결국은 다 눈에 당뇨 망막병증이 오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안과 검사를 안 하시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대사기억이라는 건데요. 아직은 확실하게 입증된 건 아닙니다. 당뇨가 처음 진단이 됐을 때 당뇨를 굉장히 엄격하게 조절하신 분들은 그 후에 한 2, 3년 당 조절이 안 돼도 한 10년 후에 괜찮은 분들이 상당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당뇨 진단이 안 됐는데 한 5, 6년 그렇게 방치해두다가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그때부터 나는 엄격하게 당 조절을 잘했다. 근데 눈이나 뭐 이런 합병증은 계속 나빠진다고 한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이 당뇨가 생겼던 초기에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가 향후에 합병증이 얼마나 오느냐를 판가름하는 지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치료가 초기 조절이 이것도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몇 년 안 됐고 그 후로 당뇨 관리는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는데 망막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당 조절을 잘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의사한테 오셔야 되는 질환이에요.
망막병증의 관리는 기본 이제 혈당 조절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혈압이나 심장 질환에도 영향을 2차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도 잘 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100% 막을 수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망막병증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인데 이제부터 혈당 조절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잘하면 망막병증의 진행을 멈출 수가 있을까요? 라고 많이들 하십니다. 이거 혹시 빨간 거 보이시죠? 당뇨 망막병증이 있으면 망막이 계속 나빠져서 이런 곡선으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근데 망막증이 있으면 조절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당 조절을 잘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원래 나빠지는 그 곡선대로 돌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당 조절을 잘 하더라도 원래 나빠질 거는 계속 나빠지는 겁니다. 나빠지는 속도만 늦출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저같은 이제 망막 의사가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죠. 레이저를 하든 문제 주사 치료를 하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망막병증은 치료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관리하셔야 되는 질환이에요. 평생에 걸쳐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망막병증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 받고 나면 시력이 나빠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나는 받기 싫다. 공부를 많이 해오신 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를 하면 조금 침침해지고 좀 어둡게 보인다는 느낌은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치료입니다. 이게 현재까지 유일하게 입증된 치료예요. 레이저 치료가. 이미 한 3, 40년을 걸치면서 입증된 치료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고요. 다음에 나는 당뇨 진단을 받았지만 평상시에 증상도 아무것도 없고 시력도 괜찮은 것 같은데 치료를 해야 되나요? 또 계속 말씀드렸지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시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와서 눈에 사진을 찍어보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려야만 납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증상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눈에 한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안과 의사의 지시를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제는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실명하는 질환입니다. 3대 실명 질환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신 중에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받거나 망막병증이 있었던 분이 나중에라도 임신을 하고 싶을 때 혹시 아기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갈까봐 걱정하시는데 아기한테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눈의 상태는 임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신하고 한 3개월 이내에 안과 검사를 무조건 하실 거를 저희가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레이저 치료를 좀 미리 해두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눈에 좋은 먹는 약을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굳이 먹는 약을 드시겠다면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추천을 해드립니다만 계속 같은 얘기 반복이지만 사실은 먹는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돈을 먹는 약에 들이지 마시고 안과를 오시는데 시간을 쓰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눈 있잖아요. 이 눈알을 뽑아서 최적을 보면 한 5.5ml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 쪽 이 정도 최적인데요. 우리 몸의 전체 최적은 55,000에서 65,000. 이 비율로 보면 어떻게 되죠? 눈이 몸에 한 1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 약을 눈에 1 정도 들어가게 하려면 만약에 약이 몸에 고르게 퍼진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10,000배를 먹어야 눈에 1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다가 눈은 좀 특수한 기관이 돼서 일종의 중추기관의 중추신경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약의 대부분을 다 걸러내버립니다. 눈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눈에 효과가 나기 전에 몸에 먼저 탈이 생깁니다.
모든 약은 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 저는 웬만하면 먹는 약은 크게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안과에 오시는 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눈에 주사를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눈에 주사를 맞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팔에 주사 맞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주사약도 이 먹는 약이나 이 정맥 주사로 하기에는 부작용이 꽤 많은 주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몸에 무리가 덜 가는 상황에서 눈에만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근데 주사도 요새 굉장히 많이 놓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받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안약을 추천해 주세요 그러는데요. 그 안약은 이제 눈에 이렇게 뿌리는 거죠. 안약을 아무리 넣어봐야 눈 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안약은 눈 표면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건조하다든지 검은 동자에 뭐 세균 감염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눈병에 걸렸다든지 그럴 때 잠깐 쓰는 거지 그걸로 눈 뒤쪽 망막까지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요새 뭐 여러 가지 약들이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차후에 개발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망막에 관련한 먹는 약과 안약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망막증이라 시력이 안 나오는데 안경 쓰면 좋아질까요? 아니면 백내장 수술하면 좀 더 잘 보일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눈의 구조를 보셨다시피 망막은 뒤쪽에 필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안경이나 백내장 수술하는 부분은 눈의 앞쪽에 해당이 됩니다. 카메라를 따지면 앞에 렌즈에 해당되는 거죠. 뒤에 필름이 아예 없거나 망가져 있는데 앞에 아무리 좋은 렌즈 갈아 끼워봐야 사진 안 찍히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망막증이 있는 분들은 물론 백내장이 있어서 그게 이제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수술하면 좋아지시겠죠. 근데 백내장이 없고 안경 도수도 안 들어갔는데 안경 쓰면 잘 보일 것 같다. 전혀 핀트가 안 맞는 치료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망막이 안 좋은 건 망막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지 안경이나 백내장 수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평생 관리하셔야 되는 질환이고요. 무엇보다 안과 검사, 눈 안에 사진을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직 눈에 별 일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오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